이거는 진짜 국민적 관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수 유승진 씨가 그동안 이제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 동안 한국에 계속해서 입국을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자도 발급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을 했거든요. 근데 1심에서도 유승진 씨가 패소하고 2심에서도 패소하고 이제 대법원에서 어저께 이제 선고가 내렸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에서도 역시 패소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승진 씨는 이제 영구에 귀국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뒤집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원고 승소, 유승준 씨 승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1심과 2심을 잘못했다. 다시 한번 재판을 해봐라고 해서 2심 재판으로 다시 파기환송을 한 사건입니다. 네. 사실 어제 뉴스파이터가 이제 끝나고 얼마 시간이 안 지나가지고 이 속보가 나와가지고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들도 모두 깜놀했어요. 야, 이건 예상 좀 바뀐데? 라고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모두가 의아했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대체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좀 지나치게 가혹한 거 아니냐 그 처분이에요. 이게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법의 원칙이 있거든요. 어떠한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해당하는 만큼만 어떤 처벌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입국금지 같은 경우에는 중범죄자 같은 경우에도 입국금지 기간이 5년이에요. 네. 근데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도 중범죄가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미 5년이 지나 17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17년이 지났고 앞으로 뭐 3년, 5년만 입국금지하는 게 아니라 무기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것은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과잉금지 원칙 어긋는다. 이런 취지로 법원이 판결을 네. 내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어제 대법원 판단은요, 김기혁 아나운서, 유승준 씨 본인과 그 가족들도 뭐 좀 예상치 못했다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패소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3심에서도 잘 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다고 네. 해요. 예. 이번 기회에 유승준 씨가 이제 입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래서 생각을 했었고 네. 이 선고 소식을 듣고는 이 유 씨 가족들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신유진 변호사님, 그럼 바로 내일이라도 유승준 씨가 맘만 먹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예. 절차는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이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파기환송을 해서 고등법원으로 보냅니다. 네.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대법원의 취지를 맞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취지에 맞게 했지만 이걸 다시 재상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다시 대법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재판만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비자 신청 발급 거부 처분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것이지. 그게 뭐예요?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던 거,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았던 처분이 위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않았던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 그 비자를 바로 발급해라라는 판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법원에 네. 앞으로도 긴 소송을 끝나고 나면 다시 비자 신청을 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네네. 결국 대법원 판결을 다 따를 거예요. 고등법원도 그렇고 그런가요? 행정처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적 구속력이 바로 생겨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는 법적 구속력은 바로 생기는 건 아니지만 사실적인 구속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하급심이 1심과 2심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100에 하나는 대법원의 이런 판결을 따르지 않는 하급심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또 대법원에 가거든요. 그걸 소위 말하는 핑퐁 판결이라고 해요. 탁구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네. 근데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다시 유승준 씨가 대법원에 항고하겠죠. 네. 그럼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 내릴까요? 자신들이 내렸던 판결을 똑같이 또, 내릴 거 아닙니까? 또. 그럼 또 다시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에는 하급심 판결이든 행정부든 결국은 대법원 판결을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김동철 원장님, 17년 동안 대한민국 땅을 못 밟게 하면 지칠만도 하고 또 이 마음도 많이 상해서 그래, 내가 다음부터는 대한민국 땅을 향해서 소변이라도 보는 줄 봐라.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 땅을 밟고 싶어 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일까요? 유승준 씨가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스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살았지만. 그래서 모든, 부라든지 어떤 이제 팬심들도 다 얻었었는데.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약속을 했던 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간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렸을 때의 그런 부분들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분명히 후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들어오고 싶다. 내 나라, 내 민족 팬심이 있는 곳으로 오고 싶다라고 계속 소송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생기고 왜 아빠는
본인의 고향으로 가지 못해라고 하는 어떤 가족에 대한 가족애와 같이 맞물려서 꼭 들어오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아들 둘이 있던가요? 아들 둘이 있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뭐 쌍둥이란 말도 제가 들은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2015년도 인터넷 방송 때 그 아이들 자식들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살고 있고 또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저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한국의 혈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제가 태어난 조국을 같이 제가 설명해주고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런 한국에 제 아이들에게 그 땅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고요. 저렇게 울먹울먹하면서 이제 자식들한테 한국당 왜 아빠는 한국당 대한민국에 돌아갈 수 없어라고 물어보면 괴로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러니까 왜 판단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여론은요, 대법원 판단했기 때문에 여론이, 그럼 이제 다 들어오게 하자. 천만의 말씀이 아직도 여론은 싸늘해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유승준 씨가 입국을 하려면 네. 다시 이제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비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유승준 씨는 국적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려면 이제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신청하면 F4 비자, 이제 재외동포 비자라고 합니다. 이 재외동포 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체류를 계속할 수가 있고요. 3년씩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른 비자에 비해서 좀 영주 기간이 길고요. 그다음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 국민으로서 갖는 선거권, 피선거권 빼고는 대부분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네요. 뉴스파이터 보시는 분들 많은가 봐요. 이남 이녀라고요? 이남 이녀? 이남 이녀랍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식이 이남 이녀든 이남 일녀든 뭐가 중요해요. 어쨌든 자식 때문에 지금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금 이거는요, 김동철 원장님. 네. 병역 문제는요, 대한민국에서 진짜 민감한 문제예요. 이게 대법원이 판결했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모든 여론이, 그래, 돌아오게 하자, 환영해주자, 입국, 플래카드 걸고 하자 이러진 않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리얼미터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리얼미터 CBS에서 의뢰를 해서 19세 이상의 남녀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6대 4 정도로 네. 아직은 입국 반대 여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뭐라고 이원 판결에 대해서 김기혁 아나운서 심경 밝혔어요, 유승준 씨는? 네, 유승준 씨는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리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고요. 그 뒷부분에는 어쨌든 대중의 비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여론은 싸늘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또 중요한 거예요. 눈 부릅뜨고 가면 많은 분들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그러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앞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반발 같은 심리,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한번 지켜볼 거예요.